여러분, 매년 수많은 사람들이 일터에서 돌아오지 못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바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이야기인데요. 이 산재공화국이라는 부끄러운 오명을 벗기 위해서 정부가 정말 역대급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과연 무엇이, 또 어떻게 바뀌는지 오늘 그 핵심만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로드맵입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충격적인 현실을 좀 직시하고요. 그 다음에 왜 이런 비극이 자꾸만 반복되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을 진단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 대책이 내놓은 새로운 해법과 그 안에 담긴 진짜 의미까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산재공화국. 이 단어. 들을 때마다 참 뼈 아프죠. 근데 이 문제를 풀려면요, 감정적인 접근을 넘어서서 지금 현실이 얼마나 심각한지부터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세계적인 경제 대국이라는 화려한 모습, 그 이면에는 OECD 국가 중에서 최상위권의 산업재해 사망률이라는 아주 어두운 그림자가 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노동자 10,000명당 0.39명. 이 숫자가 바로 우리가 왜 산재공화국이라고 불리는지 그 이유를 아주 냉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걸 다른 나라랑 비교해보면 문제가 훨씬 더 선명해집니다. 이 그래프를 좀 보세요. 바로 옆 나라 일본보다 3배 이상 높고요. 안전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영국과 비교하면 무려 10배가 넘습니다.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차이가 나는 걸까요? 네, 도대체 왜 이 비극의 고리는 끊어지지 않는 걸까요? 그 구조적인 원인을 깊숙이 파고 들어가 보면 크게 4가지 핵심적인 문제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먼저 사고가 어디서 터지는지를 봐야 합니다. 사망사고의 60%,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50인 미만의 작은 사업장에서 발생해요. 왜 그럴까요? 간단합니다. 이곳들이 바로 안전 시스템에 투자할 돈도 사람도 부족한 가장 취약한 지점이기 때문이죠. 두 번째 문제는 더 구조적입니다. 바로 위험의 외주화. 이게 뭐냐면요, 말 그대로 위험한 일을 하청에, 또 그 하청에 떠넘기는 구조를 말합니다. 원청은 상대적으로 안전한 일을 하고 가장 위험한 일은 결국 하청 노동자의 몫이 되는 거죠. 그 결과 전체 사망자의 거의 절반이 하청 노동자에게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현장 노동자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시죠. 안전교육은 그냥 사인하고 끝나는 형식일 뿐 실제 교육은 받지 않는다. 정말 기가 막히죠? 현장에서 안전이라는 게 생명을 지키는 실질적인 활동이 아니라 그냥 서류 작업, 그냥 형식적인 절차로 전락해버렸다는 현실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을 짚어야 합니다. 기존의 처벌이 너무 솜방망이였던 거죠. 사고가 안 났을 때 적발되면 평균 벌금이 130만 원 정도고요. 사람이 죽는 중대재해가 일어나도 86% 이상이 집행유예로 풀려납니다. 이러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는 실제 안전에 투자하기보다는 그냥 처벌을 피하기 위한 서류 꾸미기에만 집중하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된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복잡하게 얽힌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 정부는 어떤 카드를 꺼내 들었을까요? 이번 대책의 핵심은요, 가장 약한 고리부터 단단하게 만드는 것, 바로 선제적인 지원과 똑똑한 인프라 구축이 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이겁니다. 돈 없고 사람 없는 작은 사업장에 대한 지원 방식을 완전히 뜯어 고쳤어요. 쉽게 말해서 더 많이, 진짜 필요한 것으로 더 빨리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지원 비율인 90%까지 확 늘리고 공급업체가 정해준 품목이 아니라 현장에서 진짜 필요한 장비를 직접 고를 수 있게 하고요. 돈도 더 빨리 지급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바꾸는 거죠. 단순히 돈만 지원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기술로 안전을 지키겠다는 건데요. AI가 데이터를 분석해서 위험한 사업장을 미리 딱 집어내서 경고해주고 사람이 근처에 가면 지게차가 저절로 멈추는 것처럼 스마트 기술로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규칙을 만들어도 현장에서 지키는지 감시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감시의 눈을 대폭 늘립니다. 2028년까지 산업안전감독관을 지금보다 훨씬 많은 3,200명까지 늘려서 안전 사각지대를 최대한 없애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숫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책이 이런 지원, 즉 당근만 있는 건 아닙니다. 훨씬 더 강력하고 무서운 채찍을 준비했죠. 안전 책임을 제대로 지지 않는 기업에게는 이제 정말로 경제적인 고통을 주겠다는 겁니다. 이번 대책의 여러 내용 중에 제가 생각하는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바로 이 관점의 전환입니다.
지금까지 노동자를 그저 보호해줘야 할 수동적인 대상으로만 봤다면 이제부터는 스스로 위험을 판단하고 막을 수 있는 능동적인 주체로 인정하고 그에 걸맞은 강력한 권한을 주겠다는 겁니다. 이건 정말 엄청난 철학적 변화예요. 그 철학적 변화가 이 법 조항의 아주 미묘하지만 결정적인 차이에서 드러납니다. 바로 작업 중지권인데요. 이전에는 급박한 위험이 눈앞에 닥쳐야만 작업을 멈출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급박한 위험의 우려, 즉 위험할 것 같다는 합리적인 걱정만 들어도 불이익 없이 작업을 멈출 수 있게 됩니다. 이 작은 단어 하나가 현장에서는 하늘과 땅 차이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네, 다 좋은 이야기죠. 그런데 만약에 회사가 이런 권한을 무시하고 계속 노동자들의 위험에 빠뜨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이런 질문을 해야겠죠. 바로 이럴 때를 대비해서 경제적인 페널티를 그야말로 살벌하게 강화했습니다. 이제는 사람 목숨값보다 벌금이 싸다는 계산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반복적으로 사망사고를 낸 기업은 영업이익의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내야 하고요. 공공입찰 참여도 막히고 최악의 경우에는 아예 사업 허가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안전을 무시하는 비용이 이제 사업의 존폐를 위협할 만큼 커지는 겁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대책들을 살펴봤는데요. 이 조각들을 한번 모아서 큰 그림을 그려보죠. 이건 단순히 몇 가지 정책을 더한 수준이 아닙니다. 핵심은 바로 이 사중 안전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 취약한 곳은 지원으로 튼튼하게 받쳐주고, 둘째, 현장의 노동자에게는 스스로를 지킬 권한이라는 무기를 쥐어주고요. 셋째, 기업에게는 원청부터 하청까지 모두에게 무거운 책임을 지우고, 마지막으로 그래도 실패했을 땐 아주 혹독한 결과로 응징하는 거죠. 이 네 개의 톱니바퀴가 함께 맞물려 돌아가야만 시스템 전체가 바뀐다는 구상입니다. 결국 이 모든 계획이 향하는 최종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안전을 더 이상 지키면 손해보는 비용이나 귀찮은 규제가 아니라 안 지키면 회사가 망할 수도 있는 타협 불가능한 핵심 경쟁력이자 경제 원칙으로 만들겠다는 것. 바로 그겁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역대 가장 야심차고 종합적인 안전 개혁안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마지막 질문이 남습니다. 과연 이렇게 법과 제도를 바꾸는 것만으로 수십 년간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내린 현장의 안전 불감증이라는 문화까지 정말로 뿌리 뽑을 수 있을까요? 그 결과는 앞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보고 만들어가야 할 겁니다.